2012년 12월 22일 저녁 중국 칭하이성 시닝시 중급인민법원 직원들은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퇴근했습니다. 경비원만이 경비실에 앉아 근무 중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녁 7시 30분쯤 우연히 경비원은 길 건너편에서 번쩍하는 한 불빛을 어렴풋이 보게 됩니다. 법원은요 좀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요. 법원 바로 맞은편 앞은 강둑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종종 주변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고인이 쓰셨던 옷이나 작은 지폐 조각 등등을 태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또한 그런 건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경비원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깁니다. 그런데 한 몇 분 정도 지났을까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태운다기엔 너무 오래 태울 뿐더러 딱 보니까 불길이 좀 더 세진 듯한? 거기다 이게 무슨 냄새야? 매캐한 이상한 냄새가. 그러니까 점점 이 경비원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가 12월 겨울이었어요. 사방이 건조하죠. 불길 퍼지는 거 이거 삽시간이잖아요.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비원은 다른 위치에서 근무 중인 여러 명의 경비원에게 호출합니다. 그리고는 다 같이 소화기를 들고 달려가 불을 끄게 되는데 이게 불을 끄는 과정에서 이 최초 발견했던 경비원 아무리 생각해도 점점 더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우선 돌아가신 분을 위해 태우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불이 난 위치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지폐나 옷 같은 걸 태운다기엔 이거 냄새가 달라. 그래서 이때 경비원은요 불을 다 진압하고 나서 나무 막대기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불탄 잿더미 사이를 쓱쓱 긁어보기 시작하는데 그 잿더미 속에서 덩어리 하나가 쑥 타다만 사람 발이었어요. 와, 제가 저 상황이었다 그러면 삐삐 하면서 뒤로 자빠졌을 것 같아요. 즉 사람을 태웠다는 건데 도대체 누가, 그것도 법원 바로 맞은편 앞에서 대담하게 그렇게 최초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경찰도 처음에 당황했대요. 법원 맞은편에서 시신을 태웠다고 하니까. 현장 조사를 시작한 경찰은요 바로 결론을 내립니다. 불탄 시신은 한 사람이네요. 실제 불탄 인체 조직 외에 잿더미 속에서 피임 장치도 발견됐어요. 피임 고리. 살이 다 타버리면서 자연스럽게 몸속에 고리만 남은 거죠. 얼굴하며 다 타버려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저 알아낸 건 피해자는 여자애, 키는 155, 나이는 30살에서 35살 사이. 이 정도? 경찰은 불탄 시신들 사이에서 불에 탄 트렁크 3개와 쇠톱 2개도 발견했습니다. 딱 느낌이 오죠? 이 범인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이 톱을 이용해 시신을 다 잘라냈구나. 그 후 여행 가방에 나눠 담고 이곳으로 옮겨와 불태웠구나. 당시 트렁크가 많이 타서 훼손은 심한 상태였지만 꼼꼼히 수색한 결과 경찰은 그 트렁크에 박힌 2개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옷 같은 거 사면 로고 박혀 있잖아요. 그리고 뒤집어 까보면 막 세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거 적혀 있는 것처럼 이 트렁크에도 제조 이름과 제조사 등등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찾아낸 겁니다. 이 발견이 이 사건의 결정적인 사건 해결 포인트가 됐습니다. 당시 트렁크에 적혀 있었던 건 가방 브랜드와 제조사, 이 가방 어디에서 팔고 있는지부터 해서 이 가방을 만드는 제조 회사까지 다 찾아다닌 거예요. 그 결과 한 가방 가게에서 몇 시간 전에 어떤 커플이 와가지고 트렁크를 한 번에 3개를 사갔었어요. 보통 큰 트렁크를 하나 정도 사면 샀지 이렇게 여러 개 사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 바로 경찰, 그때 그 사람들에게 판 가방, 이 가방이 맞나요? 가방 이름이랑 다 막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맞대. 경찰 바로 그 가방 가게의 CCTV 모두 회수합니다. 확인 들어가는데 어라? 가방 사간 사람이 2명이 아닌 4명이네? 남자 1명에 여자 3명. 가방 살 때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들어와서 사고 그때 나머지 2 여자는 가게 밖에서 그걸 가만히 서 쳐다보고 있네. 가방을 사 나온 이들은요 트렁크를 질질 끌면서 사라졌습니다.
이들이 다시 CCTV 안에 포착된 건 12월 22일 저녁 7시쯤 문제의 법원 맞은편에 떡하니 이 4명은요 트렁크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불이 붙어 타들어가자 이 4명은요 둘둘 나눠 서로 흩어져 사라졌어요. 당시 2명의 여성은 동쪽으로, 나머지 2명 남녀는 서쪽으로 사라졌는데 이 동쪽이 가로등 하나 없는 되게 어두운 곳이래요. 당연히 CCTV도 없었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간 2명의 여성 행방을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서쪽은 달랐습니다. CCTV가 있어. 남자와 여자가 서쪽으로 걸어가 사라지는 듯 싶더니 7시 18분쯤 근처 동네 CCTV에 다시 나타납니다. 둘이 손잡고요. 뭐 행복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산책하고 자빠졌어. 사람 태워놓고 지금 살만한 거예요. 그러다가 택시를 잡아 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지역 택시 회사 다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둘을 태웠던 택시 찾아내요. 이 택시 기사는요 다행히도 이 커플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때 그 커플 저기 다리 앞 다리 쪽에서 내려줬었어요. 그 다리 쪽부터 해가지고 경찰이 그 주변의 CCTV 또 다 판 거예요. 확인 결과 실제 이 커플이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어느 시내 쪽으로 가요. 그리고는 뭐야, 한 남자를 또 만납니다. 3명이 된 거죠. 이 셋은요 굉장히 친해 보였어요. 어느 정도 얘기 나누더니 헤어집니다. 커플은 CCTV가 없는 곳으로, 이 한 명의 남자는 다행히도 CCTV가 있는 길로 걸어가네. 이 남자를 막 쫓아갔더니 너무 능숙하게 한 조교가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몇 번 와봤던 사람처럼 너무 편안하게. 경찰, 이 남자를 잡으면 얘가 아까 용의자 커플과도 만나고 했으니까 아는 사이일 거 아니에요. 뭔가 나오겠다. 그래서 이 남자를 파는데 어라, 보니까 이 남자 자기가 들어갔던 조교가게의 사장님이네. 지 가게인 거예요. 조교가게 주인 양샤워. 경찰은요 뭔가 단서를 얻기 위해 경찰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인 척 이 조교가게를 가요. 그런데 딱 가서 봤더니 일반 조교가게가 아닌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오빠 찾는 아가씨 있어요? 처음이에요? 뭐야, 간판만 조교가게지 이거 창녀촌 아니야. 경찰은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 얘기 듣고 왔는데 괜찮은 아가씨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 직원이 경찰한테 이제 경찰인지 모르고 우리 가게 가요. 아가씨들이요. 막 이런 서비스를 해줘요. 이런 데 없어요. 남자분들 만족도 최고예요. 라면서 매춘 홍보를. 그리고 곧이어 한 여자가 쓱 들어오는데 이 여자는 CCTV 속에 봤던 동쪽으로 사라진 여자 중에 한 명 같아. 경찰은 속으로 이거 딱 잡았다. 우선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다음에 다시 올게요 하면서 급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조교장 기습. 조교가게 주인 양샤워를 포함해 12명을 검거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사장 양샤워는 바로 인정해요. 조교탕 불법 매춘 운영했다. 우리가 죽였고 소각하라 했다. 그렇게 당시 범행을 저질렀던 4명까지 우르르 잡히는데 경찰은요 이 4명을 보고 너무 당황했어요. 뭐야, 다 10대야? 17살, 19살, 18살 이런 거예요. 쉬즈, 쥔, 메이메이, 첸, 왕진. 도대체 이런 애들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걸까? 이 사건은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우선 주범 양샤워는 30살 남자였어요. 몇 년 전에 이 조교가게를 열었죠. 그런데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 되니까 자꾸 쓸데기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특별 서비스를 해드리면 되지. 아니, 보통 사람이면 다른 직종의 일을 생각해 본다거나 다른 정직한 방법을 생각하지 이딴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는요 바로 주변 시골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사회 물정,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10대 소녀들한테 가서 아저씨가 조교 가게를 하는데 아저씨 가게에서 일하면
하루에 예를 들어 10만원 줄게. 아저씨 가게에서 같이 일할래? 이게 다예요. 아 진짜요? 네, 일하고 싶어요. 착했던 소녀들은요, 양샤오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순진한 아이들을 데리고 그는요, 맨 처음 고급 호텔로 데려가요. 자, 오늘은 여기서 편히 쉬어. 이러니까 그 여자아이들이 아, 이 양샤오라는 남자 정말 좋은 남자구나, 좋은 사장님이구나, 내 인생 이제 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일부러 데려간 겁니다. 자기 더 믿게 만들려고. 무려 하루도 아니에요. 약 3일 동안 이 아이들한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딱 3일 동안만요. 3일 후 양샤오는 핑계를 대면서 소녀들의 핸드폰, 신분증, 다른 물품들 모두 압수합니다. 그리곤 자기 가게로 유인해서 자기 가게 지하에 가둬버려요. 그리곤 밥도 안 줍니다. 물만 줘요. 3일 동안 행복했지? 이제 일해야지. 물만 며칠 먹인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목적을. 내가 너희를 여기로 데리고 온 건 진짜 돈 벌라고 데리고 온 거야. 날 위해서 돈 벌라고. 하기 싫은 애들 안 해도 돼. 대신 밥도 없을 거야. 일을 해야 밥도 주지. 안 그래?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냥 여기서 죽으면 되는 거야. 니네들이 선택해. 이러니 어떡해요. 살기 위해서 강제 감금된 소녀들이 그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는요, 한 애가 내 말을 거부한다? 그러면 다른 애들이 있는 앞에서 옷을 다 벗겨가지고 미친듯이 폭행했습니다. 우리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봤지? 니네들도 내 말 거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이렇게 다 속여가지고 데리고 와서 왕처럼 군림한 거예요. 이놈이 왕놀이하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던 살인에 가담한 여자 3명, 메이메이, 첸, 왕징, 그녀들도 모두 이놈에게 속아 끌려온 피해자들이었던 겁니다. 왕징의 말에 따르면 도망갈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래요. 그런데 도망가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죽거나 불구가 되거나 비인간적인 고문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을 하다가도 만약 걸리면 어떡하지? 이 무서움에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매일같이 맞았다 보니 세뇌를 당했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 순간 여기서 못 나가는구나. 내 앞에서 다른 여자들이 무차별적으로 맞고 고문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체념을 하게 돼버렸다고.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제가 앞서 그랬죠. 이 새끼가 지가 무슨 왕인 양 왕놀이하고 있었다고. 이 피해자들의 심리가 점점 왜곡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 양샤워를 기쁘게 해줘야지, 얘를 기쁘게 해줘야 내가 좀 더 편해지거든. 1명, 2명씩 애들이 양샤워의 마음에 들기 위해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저 양샤워 내가 들었는데요. 얘 있죠? 애들이 모여서 언제 며칠날 여기 탈출할 거라고 했어요. 아군을 막 적군한테 이르고 만약 탈출하다 걸렸어요. 그럼 엄청 폭행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 폭행을 같은 피해 여자들이 가담까지 합니다. 그 여자들이 누구? 메이메이, 첸, 왕징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쉬즈진, 보시면 남자예요. 얘는요 완전 양샤워의 오른팔 노릇했던 애입니다. 돈 준다고 하니까 어린 마음에 막 돈도 벌고 막 때리고 재밌거든. 그러니까 따랐던 거예요. 이 피해자 중에 한 명이 탕샤오핑이라고 32살 여자였는데 양샤워의 유혹에 맨 처음 이 족욕탕에 끌려온 여자였어요. 그녀는요 여러 번 탈출을 시도했었습니다. 매번 걸려서 엄청 맞았어요.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12월 21일 이날 저녁에 또 시도한 거예요. 그런데 또 걸렸어. 그러니까 이때 양샤오가 야, 얘 지하실에 가둬. 그리고 니네들 분 풀릴 때까지 때려. 이 4명한테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이 우리 수령의 명령을 받들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4명이 번갈아 가면서 21일 저녁 10시부터 22일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쉬지 않고 때린 겁니다. 하루 내내.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막 때리다 보니 어라 움직임이 없어. 야, 얘 죽었다. 막 지들끼리 놀란 거예요. 바로 양샤워한테 보고합니다. 듣고 양샤워도 놀란 거예요. 야, 니네들 미쳤냐? 죽을 때까지 때리면 어떡해? 홍군형을 내라고 했지 누가 죽이라고 했냐? 양샤워 딴에도 머리가 아파진 거예요. 아, 돈벌이 하나 없어졌네. 아, 이거 걸리면 나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한 게, 야, 가방 가게 가서 트렁크 3개 사와. 이 명령 하에 4명이서 가방 가게 갔다가 셋톱 사러 갔다가 휘발유 사러 갔다가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곤 양샤워의 주도하에 다시 가게로 돌아와서 시신 분해합니다. 그 후 여행 가방에 넣어 이동 태우는데, 이 지금 양샤워의 이 4명 모두 타 지역 출신들이었어요. 이 해당 지역의 질을 잘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 사람 많이 안 다니고 여기가 좋겠다 해서 태웠는데 거기가 법원 앞이었던 거예요. 몰랐던 겁니다. 이들은요 모두 초범이었어요. 시신이 막 타기 시작하니까 누가 자기들 볼까 무서워 시신이 다 잘 탔는지 확인도 안 하고 타네? 야, 가자. 겁에 질려 도망갔던 거예요. 다행히도 겨울이라 날씨가 건조했고 나날이 그 불길이 거세지면서 법원 경비원의 주목을 끌었죠. 이 사건은 여러 특수성 때문에 미공개 재판으로 진행이 됐다고 해요. 하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이 4명도 그렇지만 양샤워 이 악마는 합당한 그 이상의 대가 벌을 받았겠죠. 이놈은요 여자를 물건처럼 팔고 사고 대했습니다.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동시에 많은 소녀들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솔직히 이 범행에 가담한 4명, 특히 이 3 소녀들의 운명도 참 그래요. 어찌 보면 자기들도 살아남으려고 자기들 나름 방법을 찾은 건데 그게 왜곡이 돼버리면서 자기들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양샤워의 꼭두각시가 됐죠. 친일파처럼. 자신과 같은 상황인 같은 피해자들을 아무 생각 없이 무감각적으로 때론 양샤워보다 더 심하게 구타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탕샤오핑 그녀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끊임없이 도전했죠. 어쩌면 몇 번 걸려 폭행당하고 있을 때 그때 이미 그녀는 자기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결론은 여기서 못 벗어난다 한들 여기서 벗어나려는 아무 노력도 없이 가만히 모든 걸 받아들이고 이 악마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보다 되든 안 되든 난 여길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련다 라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런 악마 때문에 정말 이 사건이 피해자들 다수 나이대가 이랬다 보니 미공개 재판으로 진행돼 이들의 형량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진 게 없더라고요. 추후에 알게 되면 더보기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든 다신 발생하지 않길 바라면서 최악의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